안녕하세요. 박수 쳐야죠. 자, 이제 드디어 개강입니다. 아직 뭐 공개직은 시험도 안 끝났는데, 그렇죠? 우리 이 경력 경쟁직 이름만 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큰 사건이 있었죠. 책이 이제 드디어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하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 공개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경쟁직이 있는데 이 공개직과 경력 경쟁 과목 수가 다르죠. 여긴 5과목이고 여긴 3과목이라 그러니까 난이도 차가 많이 나요. 난이도 차가. 그런데 많이 나. 난이도 차가 아주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따로따로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론, 기본반, 심화반 이걸 한 책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분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개직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좀 공부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했을 텐데 하여튼 이 경력 경쟁직은 그냥 이직 우리가 이제 이론반 기본반 수업 책이 이지고 그게 마스터 심화 책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각각 따로따로 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권을 다 사야 돼요. 마스터만 사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공개직은 이지만 사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얼개반이 있고 기본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는데 요게 이제 1개월이죠. 요게 이제 기본반 수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월에서 3개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시간이 아주 촉박하죠. 여기는 이제 촉박하게 돼. 그래서 여기는 한 2.5 이렇게. 그럼 여기는 1월에서 한 1.5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직 수험생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수업을 들으면 돼. 그리고 심화는 경력 경쟁직 맞아 들어야 되고 그러면 공개직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화학 수업이 없어요. 그렇죠? 딴 거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풀반도 이지, 마스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수업 진도 나가는 거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경쟁직은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이 있는데 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이 있고 그 다음에 경남이 있고 전북 그 다음에 전남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애매하게 공개직이지만 서울시 구급이 있고 해경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경력 경쟁직 중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난이도별로 얘기를 하면 경기도가 가장 난이도가 어려워요. 뭐 뽑는 인원도 뭐 많기도 하고 많아봤자 얼마 안 되지만 그 다음이 이제 경북이 거의 경기도 수준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경력 경쟁직이라도 이 지역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뭐 지역이 다 다르니까 대충 내용을 아셔야 돼. 그 다음이 경남, 전북, 전남. 여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수준이 경기도나 경북보다는 낮고 공개직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애매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제가 그 카페에 기출문제 올려놨잖아요. 지역별로 기출문제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범위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 제가 하는 수업은 공개직에서부터 경기도 여기까지 맞춰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해경도 애매해요. 약간 여기도 여기랑 비슷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경쟁직이면은 과목이 3과목이다 보니까 이 화학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름 좀 심화 있게 해야 되고, 공개직인 경우에는 선방 위주로 남들 맞춘 만큼만 맞추겠다.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애매한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애매한. 그래서 여기는 제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하면서 예전에는 워크북이라는 거를 따로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고 유기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별 기출문제 체크라는 유기체가 있는데 요게 공개직 기출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직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론을 배우고 우리 기본서에는 문제가 많이 없으니까 유단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론과 더불어서 유기체, 요거를 우리 이론서 책이랑 목차가 거의 유사해요. 똑같지는 않고 이 유기체를 보면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 그냥 문제 푼다는 것보다. 경력 경쟁직은 다 필요 없어. 마음을 비우고 그냥 죄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개직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아, 더워. 자, 이제 제일 먼저 파트 제로 얼개반.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얼개반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은 쉽게 얘기하면 화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대학 때 일반학 정도를 공부했다 그러면 스킵을 하셔도 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뒤에서 다 나와. 다 나오기 때문에 뭐 꼭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공부를 하셨다면. 근데 이제 공부한 적이 없다라던가 내가 배웠는데 한 10년 됐다 배운 지 이러신 분들은 예측을 위해서 한번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여기를 정말 부담 없이 읽으시면 돼.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미리 결론을 내리면 화학이라는 것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인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렇죠? 이 인간과 물질을 연결시켜 주는 게 화학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화학식을 통해서 물질을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이게 이제 화학식이거든요. 이거 보고 아 얘가 누구구나 정도만 알면 돼. 아 얘가 쉽게 얘기해서 이름은 뭐고 무슨 결합을 했고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정도만 아시면 돼. 아니야 지금 내가 너무 많은 걸 얘기했어. 이름 알고 무슨 결합을 했는지 정도만 알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친구 사귀면 제일 먼저 통성명 하잖아. 그렇죠? 우리 그런 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쓸데없다. 이것만 알면 된다. 아시겠죠? 뒤에 다 나와요. 아, 이런 거 배우는구나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화학 이렇게 돼 있어요. 화학이랑 케미스트리. 자, 화학이랑 이거 너무 작은데? 우리 이거를 한자로 쓰면 여기 나와 있네. 델화인데 이거 다시 한번 제가 크게 쓰면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델화예요. 이게 무슨 델화냐? 델화. 이게 대다라는 거거든요. 화학이란 거는 되는 거야.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말을 쓰게 되면 변화되다라는 뜻이에요. 화학이란 게. 그러면 변화가 된다는데 뭐가 변화되는 거냐? 이 변화의 주체가 지금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물질이에요. 그러면 화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의 변화와 관련된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물질의 변화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딱 무슨 드는 생각이, 자, 변화를 공부해야 돼? 물질을 공부해야 돼? 당연히 뭐부터? 물질부터.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물질이 뭐냐부터 시작해요. 화학은. 그러면 화학이라는 것이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건데 물질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물질 아무거나 생각하면 돼. 소금 생각해. 소금. 자, 소금을 어떻게 해요? 쪼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쪼개? 쪼개질 수 없을 때까지 쪼개. 자, 그 쪼개질 수 없을 때까지 쪼갠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바로 원자라 그런다. 그렇죠? 화학책은 시작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원자로 시작하게 돼 있어. 우리가 한자로는 이 근원 원자를 쓰는데 영어로는 아톰이라고 불러. 아톰 들어봤죠? 요게 의미가 있다. 그렇죠? 요게 TOM이 쪼개지다 이런 뜻이야. 분해, 쪼개지다 이런 뜻이고, A가 접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낫이지. 그러니까 아톰이라는 건 뭐야? 쪼개지지 않는 애. 그게 원자.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자보다는 영어가 좀 더 표현해요. 당연하지. 이게 학문이 서양에서 발달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가끔씩 영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 쓰는 거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보탬이 된다. 그래서 원자란 쪼개질 수 없는 애. 이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는 한 덩어리가 아니고 어떤 애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원자의 구성 입자를 봤더니 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뭐 기본적인 얘기죠. 근데 다시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성 입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전하와 질량이야. 우리 전하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차지라고 그래.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전하가 뭐냐? 이 전하라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닌 어떤 추상적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하라는 게
어떤 현상이거든. 전기가 나타내는 현상이 이제 전하인데 이게 어려운 말이야. 그냥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 전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하량은 말 그대로 뭐야? 전하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빈칸, 요 숫자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 1.6에 10에 마이너스 19에, 이 마이너스 19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이 19개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때? 작은 값이죠. 근데 요 수치 정도는 여러분이 지구인이라면, 그렇죠? 지구인이라면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문과생도 있으니까 그렇죠.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2kg, 요게 단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떤 값을 나타내는 이런 단위를 항상 신경 써봐야 된다. 특히 공무원 시험은 더더욱 그렇다. 공무원 시험은 더더욱 단위가 무슨 얘기냐면 단위 갖고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드는 느낌은 장난을 많이 쳐. 출제자들이. 다른 시험 보통 안 그러거든. 근데 하여튼 단위를 가지고 장난을 잘 쳐. 그러니까 단위만 잘 체크하면 50은 먹고 들어요. 요 C라는 거는 우리가 요 C 여기다가 옆에 쓰면 전하량 이렇게 되고 C인데 여기 C라고 안 읽고 우리가 쿨롱이라고 올립니다. 그렇죠? 요 사람 이름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C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에 뭐라고 읽어야 돼? 쿨롱 이렇게 읽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쿨롱이라는 단위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값은 전하량을 뜻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중성자는 중요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기를 따지는 거니까 얘는 전기가 없어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인데 이게 중요하지, 그렇죠? 이게 화학은 전자공학보다 전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화학에서. 전자도 전기를 띠고 있는데 이 양성자와 값이 어때요? 같아.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아시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B는 뭐야, B? 얘네들의 B를 따져보면 얘가 1이면 얘도 1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론을 내린다. 중요한 결론.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하나 있는 애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수소죠. 양성자가 하나 있는 애는 전자도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결국 여기서 원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표현을 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긴데 그 구성 입자들 자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전기를 안 띠냐? 그게 아니라 띠고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고 더 중요한 건 그 양이 어때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외는 없나요?
그러니까 원자 중에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애가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그 다음 꼭 기억하시고, 질량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질량이 있고 질량비인데, 양성자의 질량이 요래요.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죠. 중성자가 조금 무거워.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을 보면, 우리 이런 수치 나오면 앞에 건 무시해도 돼. 뒤에 보면 10의 지수승만 보면 마이너스 24고 마이너스 28이야. 그렇죠? 결국 B를 따져보니까 양성자의 질량이 1일 때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이야. 대충 2000분의 1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여기서는 양성자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무겁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면 질량 관계에서, 질량 관계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 무거워, 누가 더 가벼워 라는 걸 따질 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중요한 거 했습니다.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원자의 구성 입장에서 중요한 거, 원자는 전기적, 이거 다 배운 거야,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전기적 중성의 조건. 전기적 중성의 조건. 이 전기적 중성의 조건, 우리 좀 전에 앞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그 책에 있잖아요. 플러스 양성자의 전기적 조건이라는 얘기는, 중성의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와 뭐가 같아야 돼. 그렇죠? 근데 이쪽은 그러니까 플러스이어야 하고, 이쪽은 마이너스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전하량이 같아야 돼. 플러스 전하량이 같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야 돼. 이렇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 말은 원자,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원자 내에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우리 원자가 만나면 분자나 이런 애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 똑같이 적용이 되고, 용액 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런데 플러스 띈 애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우리가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 시그마, 여기도 시그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전기적 중성의 조건이다. 그 다음, 화학 결합의 결과물은 어떤 전기를 띠는가? 이것도 좀 뒷얘기인데, 우리가 좀 이따 화학 결합이라는 거를 배우지만, 화학 결합이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전기적 중성의 원자와 전기적 중성의 원자가 합쳐지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해. 그 결과물이 뭐냐? 그렇죠? 그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분자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근데 그게 이제 틀린 답변은 아니고 범위가 작은 답변이 25%만 맞는, 여기에 순물질이라는 게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결합의 결과물은 순물질이야, 순물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화결합의 결과물은 얘잖아, 얘. 순물질은 어떤 전기를 띠는가? 보시면 아까 원자가 전기적 중성이네. 얘가 중성이네. 원자 얘도 당연히 중성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합을 하잖아요. 결합을 할 때 막 지지고 볶고 뭐 일어나겠죠? 어쨌든 결과물이 나와.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떤 전기를 띠겠느냐? 당연히 얘도 뭐다? 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원칙적으로 뭐야?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아시겠죠? 이거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질들은, 순물질들은 원칙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자, 그러면 밑에 원자와 이온의 질량관계. 저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나트륨이라는 애죠. 나트륨의 질량. 그 다음에 이온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양이온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라는 거는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놈의 질량. 이렇게.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잖아. 얘는 지금 보면 양성자라는 게 11개 있어요.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게 원자거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해야 되니까 당연히 얘도 전자가 있겠죠? 중성해야 되니까 양성자가 11개니까 전자도 몇 개다? 11개, 그렇죠? 그러면 나트륨 양이온은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 그대로 11개인데 양이온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1개에서 몇 개 돼요? 10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럴 때 이제 누구의 질량이 더 크냐, 무겁냐, 이런 얘기거든.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얘는 전자가 11개인데 얘는 10개고 당연히 얘가 무겁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어떤 얘기 했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 요 질량비 얘기하면서 누구의 질량은 무시한다고?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결론이 이놈의 질량이나 이놈의 질량은 어때? 우리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다고. 왜냐하면 전자 한 개의 질량이 양성자에 비해서 어떻기 때문에?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9개는, 얘가 전자 2개 잃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역시 같다. 에이, 다 잃었어. 1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또 다 같다. 그래서 원자와 이온의 질량은 우리가 같이 취급한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나요? 원소. 이것도 어렵죠? 이거 어려운 얘기야. 자, 원소는 뭐냐? 우리 그 전에 원자는 아톰이고 원소는 엘레멘트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전혀 딴인데 한글로 말하는 거니까 보니까 원자, 원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자, 원소는 손에 잡히지 않는 애예요. 그게 원소. 그걸 멋있게 뭐라 그래? 추상적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추상적 개념이고 어떤 종류를 나타냅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종류를 나타내는 게 원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 자, 이런 게 화학식이에요. 우리가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물이라는 거지, 그쵸?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뭘 알면 돼. 저렇게 H2O라는 화학식을 보고, 아, 저게 물이군. 이것만 알면 돼. 그럴 때 원자는 몇 개냐? 이런 얘기. 자,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쓰면 수소 원자가 2개고 산소 원자가 1개. 총 몇 개?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원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소는 종류라니까 이 화학식을 보고 아, 이 물이라는 애는 수소라는 애와 산소라는 애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이렇게 알면 돼. 결국은 원소는 몇 개? 2종류겠죠? 수소랑 산소. 그러면 이런 표현은 뭐야?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은 물이라는 애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써도 돼. H2O 더하기 H2O 더하기 H2O.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귀찮잖아.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귀찮고 불편한 거는 딱 질색이야. 이렇게 쓰잖아. 그렇죠? 그러면 원자는 몇 개냐? 얘 하나가 3개니까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9개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애가 3개 있는 얘는 원소는 몇 종류냐? 얘가 수소 산소인데 얘도 수소 산소고 수소 산소고. 그렇죠? 여기서도 결국 원소의 종류는 2종류다. 이게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애매하죠. 정리를 내리면 이 원자라는 애는 이게 원소가 추상적인 개념이면 원자는 구체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이다라는 말은 우리 생활성에서 많이 쓰죠. 근데 우리 그 자연과학 쪽에서는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실험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어요. 검출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원소라는 애는 손에 잡을 수 없나요? 없죠. 없어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이제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은 얘는 물 하나고 얘는 물 3개야. 그러면 양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원자의 개수도 늘어나는 거지. 근데 얘는 늘어나도 늘어나지 않았죠. 결국 원자라는 애는 셈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셀 수 있다 이런 얘기. 추상적인 애는 셈이 불가능하고.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떤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어요. 자, 얘 이름이 뭐예요? 포도당이네. 이거 보고 포도당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얘는 지금 이거는 포도당이 1개 있는 거야. 포도당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그런데 탄소 원자는 몇 개 있어요? 6개. 너 눈이니 이거랑 똑같잖아. 수소 몇 개 있어요? 12개. 산소 몇 개 있어요? 6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잖아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대답을 해야 쓸 수 있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둘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죠. 그때 그 남자와 여자는 원소에 해당이 됩니까? 원자에 해당이 됩니까? 훌륭.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러면 이 강의실에 있는 남자 지금 몇 개죠? 감독님 포함하면 몇 개 안 되죠? 대답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이 강의실에 있는 남자 할 때 그 남자는 원장가예요, 원소인가요? 자죠. 셀 수 있잖아. One more time. 이 강의실에 안경 낀 여자 셀 수 있어, 없어요? 쳐다봐. 셀 수 있죠? 그때 그 여자는 원소예요, 원자예요? 그렇지, 원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자, 여자 말고 또 있어? 없죠? 그런 게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남자, 여자는 원소에 해당이 되고. 아시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거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세 종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된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